길람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현빈은 고등학교 때부터 잘생김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영국부에서 활동을 한 현빈 때문에 언제나 표가 매진되었고 롤링페이퍼를 하면 빠지지 않는 말이 잘생겼다, 꼭 연예인 해라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 입학해서 연기 공부를 열심히 한 뒤 2003년 KBS 드라마 보디가드에서 이세은의 스토커 역할로 데뷔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이 드라마를 촬영할 즈음에 민경훈이 보컬인 버즈라는 밴드의 보컬 후보생이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드라마 OST를 너무 잘 부른다 했습니다. 보디가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드라마라 데뷔한 거에 만족을 해야 했고 그 다음 작품인 시트콤 논스톱4에 출연해 얼굴을 많이 알렸습니다. 그 후 드라마 아일랜드에서 이나영이 상대역으로 캐스팅되면서 점점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3살 때 아일랜드로 입양된 이나영은 테러 단체에 의해 양부모를 잃습니다. 혼자 된 이나영은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서 삶을 마무리하려고 귀국을 하는데 우연히 현빈을 만나면서 결혼을 하고 현빈이 이나영의 상처를 잘 보듬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시청률 대박을 낸 작품은 아니지만 현빈의 연기 캐리어에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이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아 내 이름은 김삼순에 캐스팅되었기 때문입니다. 극중 이름은 현진현이지만 삼식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선아는 바람피는 남자친구에게 매달리지만 결국 차였고 현빈은 마음에 없는 맞선 자리에 나왔다가 물세례를 맞으면서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김선아는 화장실에서 찌질한 모습으로 대성통곡을 하고 현빈은 화장실 문을 엽니다. 거기는 남자 화장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직장 면접에서 면접관과 취업자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재미있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면접을 보면서도 큰 사건이 있었지만 실력 하나는 좋은 김선아는 면접에서 합격하고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면접은 합격했지만 아직 결혼에는 합격을 못한 김선아는 맞선을 보기로 합니다. 맞선에서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좀 하고 나가봤는데 전 남친보다 100배는 더 잘생긴 왕자님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혼을 해버린 김선아는 아이를 몇 명 낳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삼식이가 미친놈처럼 다가오더니 김선아를 끌어안으면서 김선아의 상상 속의 결혼은 10분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최고 시청률 50%를 넘는 대박을 터뜨리고 현빈 신드롬을 만들어낼 정도로 현빈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 후 2006년 드라마 눈의 여왕에서 수학천재의 한두구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빈과 이선우는 절친인데 본인보다 더 천재 기질이 있는 현빈을 질투하다 못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현빈은 그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운동에 몰두해서 복서가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부잣집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 집 딸 성유리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부잣집이 자신의 절친이었던 이선호의 집이었습니다. 죄책감에 휩싸인 현빈은 성유리와 헤어지려 했지만 성유리는 가출을 하면서까지 현빈과 함께 했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병이 있던 성유리가 끝내 세상을 뜨게 되자 그제서야 현빈을 인정해주면서 드라마는 끝납니다. 비록 경쟁작 주몽 때문에 시청률은 저조했지만 VOD 조회수가 최단기간 100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VOD 조회수는 20, 30대의 표심을 알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리모컨을 빼앗긴 아들딸들이 부모님이 주몽을 다 보시고 주무시러 가시면 눈의 여왕을 시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송혜교와 함께 출연해서 마니아층을 만들어냈고 친구, 우리들의 전설도 시청률은 약간 저조했지만 원작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다가 두 번째 대박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캐스팅됩니다. 싸가지 더럽게 없는 부잣집 도련님과 스턴트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심한 아가씨의 러브스토리라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설정에 남녀의 영혼이 뒤바뀐다는 허무한 설정까지 더해진 드라마라서 스토리만 들으시면 이게 왜 인기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는 기대받지 못했지만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와 함께 2010년대의 대표 드라마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태리에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길라임 씨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같은 대사들은 유행어가 돼버렸고 그 유명한 거품 키스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심장을 부셔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절정에 도달해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군입대를 합니다. 그것도 해병대에. 왜 해병대에 입대했냐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나의 남성성이 나를 해병대에 입대하게 했다고 발언해서 여성 팬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때가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라서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입대를 기피할 때였는데 한창 인기가 있을 때 그것도 모자라서 나라가 뒤숭숭할 때
해병대에 입대한 건 평범한 일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현빈의 해병대 체력시험 성적도 이슈였는데요. 푸시업 1분에 50개, 윗몸 일으키기 1분에 57개를 해서 30점 만점에 29점을 받았습니다. 상위 5% 성적이라고 하네요. 건강하게 제대한 현빈은 2014년에 영화 영린에서 정조 역을 맡아 열연합니다.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는 인물의 심정을 그린 영화인데 실제로 예전의 왕들은 매일 암살이나 역모를 걱정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한 번의 암살 시도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존용각 지붕을 뚫기 위해서 기와를 파헤치다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던 정조가 홍구경에게 지시해서 수색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2번째는 완전히 잠입해서 암살을 시도하던 일당이 체포되어 배후 세력인 남양 홍씨의 존재를 불게 됩니다. 영화를 매우 재미있게 봤는데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현빈의 등짝을 뚫어지게 본 기억밖에 안 납니다. 총 관객 수는 380만 명으로 손익분기점은 가뿐하게 넘겼고, 2017년 유해진과 함께한 공조는 780만 이상의 관객 수를 동원해서 제작비 대비 초대박을 칩니다. 북한에서 형사로 살고 있는 현빈은 어느 날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 출동을 하는데 선배 형사의 배신으로 현빈의 부하들과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 후 범죄자인 선배 형사가 한국으로 도망가자 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한국의 공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형사 유해진은 개그를 맡고 현빈은 액션을 맡았는데 운동 많이 하라 그런지 고강도 액션도 대부분 대역 없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해에 바로 영화권에서도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사기꾼 조이팔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인데 사기꾼들만 타겟으로 삼아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관객 수 400만 명을 넘어서 흥행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평론가와 관객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조에서 흥행력을 인정받은 현빈이 주연으로 나와 그나마 400만 명을 채웠다는 의견이 많고, 나름 호화 캐스팅인데 작품성은 캐스팅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현빈은 알하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드라마에 복귀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작품인데 기본적인 설정은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는 AR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 같냐 하면 게임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감각을 현실에서도 똑같이 느낀다고 하네요. 현빈은 투자회사 대표로 이 AR 게임에 투자하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빈, 박신혜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았던 만큼 초반 시청률은 좋았지만 뒤로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빈의 팬들 사이에서는 드라마의 내용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현빈의 영화 화보집이라고 할 정도로 현빈이 아주 멋있게 나오니까 휴일에 하루 종일 현빈을 보고 싶으시다면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 협상, 창궐에 출연하지만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스크린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한동안 흥행작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9년 12월에 사랑의 불시착이 첫 방영합니다. 재벌2세 대기업 사장 손예진은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사고로 북한에 떨어지게 됩니다. 패러글라이딩 사고지만 손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은 손예진은 순찰 중이던 현빈에게 잡히게 됩니다. 군에 보고하면 사살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다시 한국으로 손예진을 돌려보내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한국으로 돌아온 손예진은 마음을 추스리고 예전처럼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북한군 장교인 현빈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탈영한 현빈을 체포하고 북으로 데려갑니다. 대략 이런 줄거리인데 해당 드라마는 TVN 드라마 시청률 역대 1위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드라마는 처음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는데 순전히 입소문의 힘으로 차트를 역주행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장장 10주 동안 인기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 북한으로까지 넘어갑니다. 음지에서만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표지수의 대사 네가 장군님이네 라는 대사가 평양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을 정도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해당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사랑에 불시착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손예진과의 결혼인데요. 해당 드라마를 촬영하기 1년 전에 영화 협상에서 처음으로 상대 역으로 만났었는데 그때 이미 열애설이 2번이나 났었습니다. 미국에서 현빈과 손예진이 여행 중이며 양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식사를 하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이 퍼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과 식사는 다 인정했지만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인들과 같이 한 자리라고 말하면서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밑장 빼기 하다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등남을 했고 게다가 27억에 매입했던 부동산을 40억에 매각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연을 맡은 영화 교섭도 예매율 1위를 달리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한국인 피랍 사건인 샘물교회 사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다시 한번 기독교의 무모한 선교 활동 이야기가 회자될 것 같네요. 한국인이 피랍되자 협상 전문가인 황정민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되고 거기에서 국정원 요원 현빈과 함께 한국인 인질들을 살리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원칙만을 고수하는 황정민과 현지인 같은 현빈의 대립이 있는 동안 한국인 인질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큰 맥락은 전 국민이 아시는 이야기라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일반 국민은 잘 알지 못하는 테러리스트들과의 비공개 협상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한 거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는 아직도 멋지지만 어느새 연기 경력 20년차 베테랑 배우가 되셨네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라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인기가 많을지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걸 내 이름은 김산순을 마치고 알았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가든을 종영한 직후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마음 편히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하는데요. 성공한 작품에 출연해도 현빈이고 흥행하지 못한 작품에 출연해도 현빈이라는 마인드로 연기를 해야 잘 됐을 때 자만하지 않고 흥행이 실패했을 때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현빈님. 지금처럼 멋진 마인드로 행복하게 연기하시고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끝!